철강 산업이 미국이 과거에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지만 이미 아시아로 패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현지화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나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꼭 한번 방송에서만 배워가지고 한번 방송해 보고 네, 싶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처럼 오늘 우리 수요일장 전약 후강으로 강하게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이 힘을 내줬고 외국인도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정치적 리스크도 아직은 상존하지만 일부는 좀 해소되면서 거래를 마쳤던 하루였는데 오늘장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장 초반에는 경계 모드가 확실히 좀 있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 주신 대장주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시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거래 대금도 또한 좀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장중의 오름폭이 확대되었고 전일 대비 1% 이상 상승 마감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증시의 지수 상승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억눌러 있었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 개선이 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각각 2%,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부분을 진단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을 했고요. 또한 상호 간세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고 있지만 지난 이틀 전이었죠. 현대차 그룹의 투자 유치권을 발표를 하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투심을 좀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는 계속 호조세가 이어지고 현대차는 지금 4영업일 연속 상승 국면에 있고요. 또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LG엔솔이 상당히 강세장을 좀 시연을 했었는데요. 미국 주택용 ESS의 2030년까지 5년간 총 4기가와트씩 주택용 배터리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뿐만 아니라 구광모 회장의 그런 기간 산업에 대한 부분들 투자 의지를 강조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산업과 화학 업종에 대한 시각들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인은 약 500억 정도, 기관은 2,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다만 지수를 더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 사법적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어야 하겠고요. 이건 어떻게 할 도리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미국 하드 데이터보다 소프트한 데이터들의 급락이 미국의 경기 우려를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연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시간과 지표에 대한 확인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가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나 하락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거의 반복적으로 매수세가 좀 쏠리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상하단이 비교적 견고하고 등락을 좀 보이면서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는 국면으로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미국 대표 반도체주와 한국 반도체주 흐름이 동조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 속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반등에도 삼성,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반등은 했지만 함께 동조되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같은 반도체주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우리 지수의 상단을 아주 좀 견고하게 만드는 부분들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호재에는 약간 둔감하고요. 악재에는 민감한 흐름들이 나타나 있고 이 기저에는 미국 통상정책, 관세로 대표되는 대외 무역 흑자국에 대한 부분들을 압박하는 트럼프 정책의 기조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호재가 좀 더 기반에 깔려줘야지만 국내 반도체 업종에 추세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마진 악화라는 좀 악재가 우리 투심에는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었고요. 어제 오전에 전해진 소식이죠. 삼성전자의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 또한 하락의 일정 부분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반도체에 대한 업황,
마이크론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전망은 유효하게 지금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심의 위축에 이어서 잠시나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전에도 한번 언급은 드렸지만 현대차 투자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아주 압박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 그리고 경영진의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라면은 결국 최근 일주일간 반도체 업종 어제까지인데요. 약 3% 상승을 했었고 자동차가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연초 이후에 화학, 소매, 미디어 등 좀 YTD로 괜찮았던 수익률의 업종들은 연초 상승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좀 쉬어가기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거의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책발에 대한 좀 회피에 관련된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뉴스들이 좀 더 좀 부과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좀 지수에 유의미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단도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결국엔 우리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그런 연관성이 높고 그렇죠. 미국의 소매 판매 등 전반적인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나온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나 급락을 했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시간 내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나 좀 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반면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올라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아예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지만 부정적인 재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직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반도체 업종에 치고 가는 힘은 좀 제어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닥터코퍼로 불리는 구리 가격의 상승세는 또 심상치 않거든요. 사실 경기가 살아나야지 구리 가격도 오르는 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구리 가격의 상승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봄직한지, 글로벌 경제 전망은 그래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리 가격은 3월물 선물 가격이 3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톤당 1만 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했고요. 참 오랜만에 보는 숫자인데요. 연초가 약 8,500에서 8,700달러 정도였으니까 15% 이상 급등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경기와 상당히 동행을 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부터는 그러한 흐름들이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꼭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공교롭게도 최근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구리 가격과도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연관성을 좀 이어가는 모습은 유사한데요. 최근에 구리 가격의 상승은 경기의 회복으로 보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좀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이었죠. 상무부를 통해서 구리 관세를 조사해서 270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구리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즉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이제 구리에 관련된 부분도 관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구리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기에 부과할 수 있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원자재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구리 조기 공급으로 인해서 수급의 불균형이 좀 생겼습니다. 또한 최대 생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칠레의 1월 생산량이 전월 대비 약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9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이는 생산에 있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국으로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최대 생산국인 칠레에서는 유지 보수라는 이유로 지금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 이러한 점들이 공교롭게 좀 겹친 상황에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시장의 기대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있는 점 역시나 수요단에서의 하방은 좀 잡아주고 공급에 대한 부족분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의 상승세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격 상승은 지속될까요? 경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시장의 동력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관세를 부과 안 한다고 보기보다는 결국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가격의 상단을 조금씩 테스트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세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쪽 관련해서 우리 또 대대적인 투자 단행을 약속한 현대차그룹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초 관세 리스크 우려에 조정받았던 현대차그룹이 오늘도 상승을 했지만 현대차, 기아 음봉 전환했고요. 현대제철 보시면은 대대적인 규모의 투자 단행 소식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이 같은 바가 함의하는 것은 뭐 우리 시장에 유상증자 단행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실과 득을 따져봤을 때 우리한테 득은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DRI와 전기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뭔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아웃풋의 확실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 고려해야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뭐 숙련 근로자 등 철강 산업이 미국이 그렇게 강한 과거에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지만 이미 아시아로 패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현지화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나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적에 대한 성장을 좀 제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연관되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 또한 부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 완성품이나 부품 대비해서 철강 같은 경우에 현지화의 성공적인 아웃풋 산출에 대한 의문점은 역시나 좀 이런 투심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협력사 주가에도 좀 하방 함유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전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역시나 투심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현대제철 관련된 철강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58억 달러, 환화로 약 8.5조 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절반 정도씩 할 거라고 했고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부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에쿼티에 대한 부분들을 현대자동차그룹이 약 2.5조 원에서 2.8조 원대, 현대제철이 약 1.5에서 1.7조 원 정도로 투자를 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자본 여력이나 타인 자본을 끌어왔을 때에는 결국 회사채 조달에 대한 부분들, 재무 구조에 있어서 투자를 너무 단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했을 때에는 신용 등급의 강등이나 재무 구조의 악화로 이어졌을 때의 향후 우려, 즉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비용은 들게 되는데 이를 상회할 수 있는 아웃풋,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지금은 좀 투자 가격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연초 대비 코스피는 10% 넘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네.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매크로 불확실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 중심의 경기 지표들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의 뭐 입과 손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손까지. 네, 항상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수로 둘 때에는 이제는 증시에 있어서는 기업의 실적 그리고 업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결국에 최근에 반등하고 있지만 기술주 중심의 반등 추세화가 이루어지느냐는 실적과 업종에 대한 부분으로 기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